예, 얼마 전에 이제 작년 말쯤이었나요? 금년 초였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좀비 훈련이라든가 뭐 대테러 훈련이라든가 하면서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뭐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갖고 뭐 군인들이 어떤 뭐 예행 연습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뭐 훈련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자료가.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뭐 멀지도 않죠. 6월부터 이제 10배 빨라지는 뭐 5G를 지하철에서 가동을 한다는데 특정 라인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벌어질 것 같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제 시간은 뭐 다가오게 돼 있고, 한 번은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좀비 출연해갖고 또 전광판이 떠서 사람들이 되게 우왕좌왕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됩니다만은 또 이것이 기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뭐 기분 나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서도 상당히 이제 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의심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너무나도 긴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또 한번 쫙 해서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 사실 이제 그 이런 자료들이 예전부터 나온 것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혹시 제 카톡에 그 사진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럭커펠러 재단에서 어떻게 진 이런 것들을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지 2014년도부터 연구해 갖고 내놓은 자료들이 쭉 이렇게 기사로 실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빙글빙글 왜 어지러운 거를 들고 왔냐. 지금 현재 제가 단톡방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한번 추리를 해보자고요. 추리. 높은 곳에서 이제 올라가 갖고 떨어지는 추락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상당히 빈번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 일부는 이제 뭐 실수로 떨어졌다, 또 일부는 뭐 자살이다, 이렇게 이제 갈리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은 겁니다. 이제 어지러움증, 막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그러니까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뇌가 돌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컨트롤할 수 없는, 본인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추락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런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났거나 저 위험성을 느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굳이 높은 데로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이제 추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제가 앞전에 이따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그 셀룰러 타워의 높이가 있겠죠. 뭐 전봇대 정도 되는 높이라든가 아니면 각 건물에 이제 높은 곳에, 이게 물론 아래를 지향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직선 형태를 띠면서 파장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는 겁니다. 뇌피셜입니다. 그런다도 해서 지금 제가 한 차례 그 소풍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호르몬에 의해서 몸의 혈액에 있는 인이라든가 칼슘의 농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는 이제 나비 모양을 한 각상샘이라는 것이 목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칼시토닌 호르몬하고 파라토르몬 호르몬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많이 늘어나냐 줄어나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뼈에 있는 칼슘까지 뺏어 쓰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초과적으로 나와서 몸을 석회화할 수도 있다, 단단하게 굳게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칼시피케이션이라 그래갖고 몸이 석회화되는 일종의, 그래서 이제 뭐 그 몸에 좋은 시금치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이게 핸드폰이 이제 계속 장시간 화면을 터치를 하지 않고 하면은 이제 꺼지는 게 있어서 항상 이제 한참 이제 무르익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다시 녹음을 이제 두 개를 겹쳐서 이제 들으시게 될 건데 그 호르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칼슘의 변화 농도 그 우리 혈액에 있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칼슘이 너무나도 과다하게 분비가 돼 갖고 우리 몸을 이렇게 석회화한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그 균형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이것을 관장하는 게 이제 그래서 달팽이관이라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튜브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 있겠죠. 아주 미세한 파편과도 같은 그런 그 칼슘 덩어리가 그런 그 달팽이관에서 돌아다니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뭐 내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포지션으로 그 누워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이제 더 좋은 것은 이제 업소션이라 그래서 이제 그 흡수하는 거 어떻게 흡수하냐 이제 뭐 장시간 뭐 이론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제 답을 그냥 바로 드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비타민 D3 그리고 K2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먹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칼슘을 이제 흡수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K2는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청국장이라든가 이렇게 된장 뭐 발효 이런 쪽에 많이 풍부하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또 알약으로 해갖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청국장을 평소에 이제 많이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비타민 D3하고 K2를 동시에 드시게 되면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칼슘이 이제 좀 용해되는 또 흡수해서 배출이 되는 그런데 용이하게 쓸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닥터 에릭 버그라는 분의 영상을 제가 가끔 종종 보게 되는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일부를 근데 한 분이 이제 계시다고 하면은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지러움증이 또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아까 전에 달팽이관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문제 없이 이렇게 또 어지러움증이 사라질 수 있는지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그 버티고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는 악마의 언어인가라고 해갖고 뭐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만은 버티고는 이제 어지러움증, 현기증, 뭐 구토 증상이 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단톡방에서도 난리가 나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어지러움증과 손끝의 찌릿찌릿함, 기타 뭐 구토 증상 이런 것들로 상당히 이제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한번 뭐 속눈샘 치고 한번 비타민 D3하고 K2를 동시에 그 섭취를 하셔갖고 칼슘 농도를 한번 좀 조절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그런 한번 의견을 드려보는데 의사들의 또 조언을 좀 잘 참고하셔갖고 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난폭하게 포악하게 변해서 어떤 폭력성을 띠게 됐을 때, 그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심지어는 뭐, 킹스맨에서는 뭐, 인육 햄버거에 대한 뭐 이렇게, 게 나왔지만은, 그런 맛에 길들여진 누군가가, 또, 그 맛을 추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력성을 띈다 그러면은,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중화하고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상당히 어떻게 좀 전자파라든가 EMF 뭐 해롭다고 나온 건데 뭐 그것을 굳이 뭐
뭐 지로기마처럼 뭐 좋다고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부는 뭐 안전하다 그러는데 유럽이라든가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그 안전 기준은 뭐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참 이거는 너무나도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내용이라, 아무튼 과거부터 이런 로커펠러 재단에서 뭐 행해왔던 뭐 제가 이제 빨간 그 형광펜으로 천진 데를 읽어보면은 이제 소름이 돋는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이것을 뭐 동물 실험을 했다고 하지만서도 어떤 뭐 특정한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뭐뭐를 했을 때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거 2014년도부터 연구가 되어 왔다는데, 뭐 그 이전이겠죠.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모든 게 음모론이라고 하는 사이에 이런 엘리트들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뭐 피가 끓는다, 이 끓는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또 화가 나고 막 그런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화가 나서 그런 건데, 또 피가 끓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런 산소를 그 적절하게 세포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한번 취합을 해서 한번 올리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 하는데 중간에 그 터치를 좀 장시간 안 해갖고 이제 끊긴 점 사과드리고요. 다시 편집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내보내기로 하고, 너무 기쁩니다. 지금 순지트가 수없이 사람들한테 또 그 패키지가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아주 흐뭇해지는데, 이런 방비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참, 저는 좀 뭔가를 아니까 좀 비참한 생각이 자꾸 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무지는 이제 끝도 없을 것이고, 그래도 제가 나눠드린 그리고 이제 또 갖고 계신 그것을 또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1kg면은 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충분히 막았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아주 좀 그런 게 싫다, 유리에다 막 그 테이프로 막 붙이고 종이 막 싫다 그러면 일라이트라 그래서 이제 음모라고. 근데 일루미나티도 그런 네임이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또 일라이트는 아닌가, 이 돌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건 물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광물을 통해서 이들이 발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하고, 모든 분들이 이제 건강하고 이렇게 아무 사건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서도, 최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가 특히 이제 유명인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 방송을 중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을 볼 때면.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타민 D3와 K2를 동시에 드셔라.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분이라면요, 그러면 적어도 칼슘 농도에 의해서 달팽이관이라든가 어떤 그쪽 뇌 쪽으로 해갖고 뭐 막 빙글빙글 도는 그런 어지러움증은 좀 경감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의. 감사합니다.